국군방송 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이번 코너는요. 자기계발을 위한 비결과 행복한 성공 노하우를 듣는 시간 행복한 성공 법칙인데요.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기 걸리셨네요. 예. 제가 오늘은 목감기가 걸려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명절에 일 많이 하셨냐고 묻던데 저 일 안 했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는데 목감기 걸려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좀 목소리가 맑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 감기 걸리셨지만 콧소리가 또 더 가미가 돼서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또 오늘도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강 박사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방송이에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항상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시는 편인데요. 예. 예. 그런데 참, 슬픈 얘기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산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네.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좌절되고요.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하기 싫은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거죠. 예, 하는 일이니까. 생존, 한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무기력해지고 네. 사는 게 뭔가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연극을 전공했는데 그냥 회사원으로 살고 있다거나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군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사실 당연한 거지만 네.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보는 건데요. 이 노트에 적는 이 과정에서 의외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못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소원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선생님을 하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노트에 적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래저래 주변의 기대라던가 의식 이런 것도 또 염려를 하면서 본인은 의식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네. 그래요. 막상 하고 싶었지만 어떤 계기가 돼서 그걸 놓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왔고요. 또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용기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제 그런 요인을 생각하게 되겠죠. 네. 네. 그럼 이런 현실을 타개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하고 싶은 것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나열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화가에게서 들은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잘 그리려면 먼저 엄지손가락에 여백을 그려라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이건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고 싶지 않은 것부터 명확히 하면 결국 하고 싶은 것이 도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농림협회 동경지부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내 적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일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국하면서 제가 아이들도 키우고 이러면서 공백기가 있었고요. 네.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컴백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로서 나이가 많다, 뭐 경력이 심지어는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유로 제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에서 제가 일생을 두고 죽어도 내가 이 일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트에 적었어요. 예. 네. 결혼하시고 뭐 아이 키우시고 이런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도전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일생을 두고 일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걸 적으셨다고요? 네네. 그게 어떤 거였나요? 네, 첫 번째는 내 나이가 35세가 넘으면 절대로 이력서를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스스로 할 망정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물건을 취급한다면 AS나 뭐 재고가 남는 거, 또 반품을 해야 하는 뭐 이런 상품은 취급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저는 뭐 먼저 물건 팔았다가 나중에 반품이나 뭐 AS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무역도 그렇고요. 이제 오더가 와서 물건 보냈는데 나중에 뭐 클레임을 받게 되면 뭐 200% 어떤 경우에는 뭐 300% 이런 보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저는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앵무새처럼 남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해왔던 일이 일본어를 한국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 일이었는데 네. 결국 그게 그 강사나 어떤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 통역을 하면서 내 의견을 마음대로 그렇게 넣을 수가 없죠. 예, 의견이 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그 일이 처음엔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원래 어릴 때 또 꿈이 동시통역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참 원했다고 생각했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대로 그 말을 전달하는 그런 일은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저를 돌이켜보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누구에게 면접을 보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사장이고요. 예. 뭐 강연이나 집필 이런 걸 취급하니까 당연히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는 직업이 돼버렸어요. 아유, 성공하셨네요. 그런 의미에서. 일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목록을 써 놓으시고 실천을 한 결과 이제 지금의 조기선 씨가 있게 된 건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게 참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어떤 것을 새로 시도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하기 싫은 것들, 네. 내가 절대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먼저 적어보시고 네네. 적은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정말, 좀 덜 하기 싫은 맞습니다. 것부터. 가장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일, 이거를 명확히 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하기 싫거나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승낙과 함께 거절도 잘해야 한다는데요. 하고 싶은 일도 알아야겠지만 정말 정작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네. 명동에서 매우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뭐 이 식당은 한 3시 이럴 때 가도 사람들이 막 줄을 설 정도로 꽤 유명한 식당입니다. 뭐 분점이 몇 개나 있고 하는데요. 이 사장님은 소신이 외상 거래는 하지 않겠다. 사업을 하면서. 네. 그리고 후불제 사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사업을 하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분은 그 주문을 받을 때 동시에 음식값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불만 있는 고객은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홀가분해하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고 나갈 때 돈을 지불하는데 이분은 아직 그 음식을 내주기 전에 미리 돈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입할 때도 외상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현찰로 지불을 하니까 거래처는 결제 조건이 좋고 또 그래서 이 매장하고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재료를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분이 식당으로 성공하겠다 뭐 이런 거를 먼저 명확히 했다기보다도
자신이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그걸 지킨 것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요.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일정 정도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도 하시게 되고, 또 주변 여건상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 그 일을 적어놓고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인식 변화를 하시면 좋겠다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공 법칙이었고요.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 했습니다.